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일은 흥신소에서 탐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맡은 업무는 의뢰인에 관련된 정보를 언급하면 안 되는 일이라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공포를 주로 이야기하는 괴들남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6년 전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6년 전 그 당시는 흥신소를 개업한 지 1년이 간 넘었을 때였죠.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흥신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도 따고 나름 기대감에 부풀어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의뢰는 드물게 들어왔고 흥신소를 하기 전부터 모아뒀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힘들게 버티던 중이었죠. 그리고 사건은 그날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지났을 때니까 아마 밤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었죠. 네, 여보세요? 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 아내를 좀 죽여주세요. 예? 저기 사장님,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그 당시는 이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사무실에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제 아내를 좀 죽여주세요. 그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나니 어젯밤 장난 전화가 떠오르면서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흥신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대부분 불륜의 정황을 포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주는 일이 전부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내를 죽여달라는 일종의 살인 청부를 의뢰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저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그냥 그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대략 1시간 정도 지나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군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아내를 좀 죽여줘요. 진심입니다. 그 말과 함께 들고 온 종이 가방을 보여주는데 얼핏 보기에 가방 안에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고 액수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나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기분이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 일이 없어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라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위협을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일단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제야 여러 사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아내는 거짓말만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사람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혼을 유리한 정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불륜의 증거를 잡는 일은 흥신소에서도 흔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죠.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외도 증거를 모아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방향으로 만든 뒤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말에 동의를 했고 저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받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동선을 지켜봤음에도 특별한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더군요. 보통 불륜이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을 때는 일주일만 지켜봐도 답이 나오는 편인데 그 남자의 말과 다르게 아내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거진 한 달간 뒷조사를 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뭐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착각을 했거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내가 눈치를 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황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그 남자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이런 쪽은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머리도 식힐 겸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형님을 만나 술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죠? 요즘 일은 좀 어때요? 저는 형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형님, 의뢰인이 돈까지 들고 와서 아내를 죽여달라고까지 했다니까요. 형님은 제 말을 한참 듣다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럼 아내를 조사하지 말고 역으로 남자 쪽을 한번 알아봐.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그땐 허탕이지.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님 말을 들으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이런 일은 철저히 의뢰인 말에 신뢰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음 날부터 그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평범한 일상에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 건 셋째 날 토요일 아침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의뢰인은 실내 골프장을 방문했었는데 한창 골프를 치다가 오전 11시경 어떤 여자와 같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조사를 했었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빗나갔고 결국 남자는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3시간 뒤 모텔에서 나왔는데 서로 애정행각까지 하면서 차에 올라타는 걸 보니 남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다음날 그 남자와 약속을 잡아 그동안 조사했던 성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제대로 일을 한 게 맞냐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한 달이 넘게 시간을 줬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참 답답한 양반이네.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사모님을 지켜봤지만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뭔가 두 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증거를 수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개인 사생활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을 꺼냈고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겠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지 혹시 자기를 뒷조사했냐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사장님의 동선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순간 눈빛이 바뀌면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정말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을 드렸죠. 저 사장님, 제가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욕을 하며 나가버렸고 그 일은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문고리에 종이 가방 하나가 걸려 있더군요. 그래서 종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 살펴봤더니 글쎄 주방에 쓰는 식칼 한 자루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사무실 문 앞에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가방 안에 칼이 들어있으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도 사무실 문 앞에 종이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고 역시나 가방 안에는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전에 사무실에 찾아왔던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제게 협박을 하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저를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인을 통해 현직 경찰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일만 키울 뿐이고 딱히 해결이 되는 부분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가 종이 가방에 칼을 넣어둔 건 무언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다행히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신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지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